자, 요거 14년에 봤던 6월 모의고사하고 9위 모의고사에 있던 지문이야. 자, 보자. 행동과 관련된 경제학이지. 행동경제학. 경제에 대한 행동? 거기에 대한 학문인데 이것은 기존의 경제학과는 다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봤대. 그러면 기존의 경제학도 따로 있다는 거지. 자, 요건 다른 시선으로 인간을 봤다. 자, 기존의 경제학부터 먼저 얘기하네. 기존 경제학은 경제학은 인간을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 존재로 봤다. 합리적이래.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뭐 경제적이다. 다 같은 말로 사용돼. 그리고 이기적인 존재야. 나만 생각해. 나한테 이익이 돼야 돼. 자, 이런 존재를 상정했대. 이렇게 상상하여 가정한 거지. 자, 이렇게 가정하여서 전제가 된 거야. 상정했다, 전제했다. 자,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일관된 선호를 보인대. 일관된 선호. 선호가 똑같아. 하나 좋으면 끝까지 좋은 거야. 그다음에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합리적이란 얘기지. 이렇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고 봤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예측 가능한 거야. 인간의 행동은 예측 가능한 거야. 예측 가능하다. 왜? 일관되니까. 처음에 뭐 했으면 끝까지 똑같은 거 할 거니까. 자, 이걸 전제로 경제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전제 나오면 신경 쓰라고 했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다. 일관된 선호를 보인다. 효용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예측 가능하다. 여기까지 됐지? 이게 옛날 생각이야. 반면 앞에서 끊어주고 반면 행동경제학은 여기서는 인간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래. 합리적이긴 한데 완전히 합리적인 건 아니지. 제한적으로 합리적이야. 그리고 이성적이 아니라 감성적인 존재가 되는 거지. 정반대로 보고 있네. 보면 처한 상황에 따라 선호가 바뀐데 일관된 선호가 아니라 선호 바뀌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측이 불가하다. 정반대네. 자, 또 한이 또 있어. 효용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뭐뭐보다는 강조 표현이지. 효용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에서 선택을 한다. 그냥 만족만 하면 돼. 아, 요 정도면 괜찮아. 하는 선에서 선택을 한대.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이 가정하는 인간관을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기존 경제학이 가정하는 인간관 어떤 거였는데 합리적이고 이기적이야. 그렇지? 요것을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어. 그래서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 이기의 반대말이지. 반대말 이기. 즉, 남에게 이롭게 행동을 한다는 거야. 이타적 행동. 이런 이타적 행동을 하고 비합리적 행동을 하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실에 실제하는 인간을 연구 대상을 한다. 그럼 현실에 실제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데 이타적인 인간도 있고 비합리적인 인간도 있고 감성적인 인간도 있다는 얘기지. 내려가자. 자, 행동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휴리스틱. 휴리스틱 동그라미 치고 개념어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휴리스틱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이건 우리가 모르는 단어야, 그렇지?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것의 개념이 뭔지 잡아야지. 이 개념이 뭐니? 읽어보니까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잘 보여준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우리 아까 전에 인간의 특성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휴리스틱은 제한된 합리성과 관련이 있어. 자, 휴리스틱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할 때 사용하는 주먹구구식의 어림짐작을 말한다. 요거지 주먹구구식의 어림짐작. 요게 휴리스틱의 개념이 되겠네. 대충 짐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거지. 자, 휴리스틱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준점 휴리스틱이다. 기준점을 잡아서 어림짐작을 한다는 얘기지. 자, 요게 그 중 하나가 기준점 휴리스틱이야. 자, 이것은 기준점 휴리스틱은 말 그대로 기준점이니까 외부에서 기준점이 제시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제한된 판단을 한다. 제한된 합리적 판단을 한다는 거지. 가령 예시네. 폭탄 세일. 단 1인당 5개 이내 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요. 한 사람의 구입 한도를 5개로 제한하면 한 개를 사려고 했던 소비자도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5라는 숫자가 기준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까지 가로 닫고.
자, 기준점 휴리스틱인가 기준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뭐가 기준점으로 적용했어? O라는 숫자가 5개라고 제한했던 이것이 기준점으로 적용한 거야. 그래서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5개를 사게 된다는 얘기지. 충동 구매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자, 다음에 감정 휴리스틱은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나왔던 기준점 휴리스틱이 있었는데, 이거 외에, 이거 1번 외에 또 있는 거지. 감정 휴리스틱 줄치고, 요 놈은 2번이라고 하자. 자, 감정 휴리스틱은 이성이 아닌 감성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 다시, 이성이 아닌, 이것도 강조 표지야. 이성은 아니야. 감성이 선택한다. 감성이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게 감정 휴리스틱의 개념이 되는 거지. 자, 수많은 제품에, 이것도 예시네. 수많은 제품에 new, gold, 프리미엄 같은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정 휴리스틱을 활용한 마케팅과 관련이 있다까지 가로 닫아주고. 그러면 감성이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데 감성을 자극하는 거. 뭐가 감성을 자극하고 있어? new, gold, 프리미엄 같은 수식어들. 이런 수식어들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사게 된다는 얘기야. 어림짐작으로 사게 된다는 얘기지. 자, 넘어가자. 사람들은 불확실한 일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되게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회피성으로 설명한다는데 손실회피성 따옴표 묶여있으니 개념 가로 묶어주고 동그라미 쳐주고 그럼 손실회피성은 이름 그대로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속성이 되겠지. 특성이야. 근데 위에 보니까 위험을 회피한다, 손실을 회피한다. 이거 바로 개념이 되겠네. 자, 손실 회피성은 사람들이 이익과 손실의 크기가 같더라도 이익 손실이 있는데 똑같아. 그렇더라도 이익에서 얻는 효용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비효용을 더 크게 생각한대. 다시 뭘 더 크게 생각해? 이익에서 얻는 효용보다는 무엇을? 손실에서 느끼는 비효용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 이게 손실 회피성이 되는 거지. 자, 다음이 예시지. 이익 손실, 요 두 개 비교해 보면 되겠어. 자, 예를 들어 1,000원이 오르거나 내릴 확률이 비슷한 주식이 있어. 1,000원이 오를 확률 또는 1,000원이 내릴 확률인데 비슷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비슷하면 안 산다는 얘기야. 1,000원을 얻는 만족보다 1,000원을 얻는 만족, 이거 뭔데? 효용이지. 1,000원을 얻는 만족, 이익을 통한 효용, 이익의 효용보다 1,000원을 잃는 고통, 예시니까 개념으로 계속 읽어줘야 돼. 1,000원을 잃는 고통, 이거 비효용이지. 손실로 인한 비효용, 이건 손실, 이건 이익. 자, 이것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로 인해 원래는 1,000원 똑같은 건데 이익 손실이 똑같은 건데 손실로 인한 1,000원으로 인한 비효용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로 인해 사람들은 손실을 능가하는 충분한 이익이 없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한 쪽으로 편향된 선택을 한대. 다시 손실을 능가하는 충분한 이익이 있어야 돼. 이익이 충분히 커야지만 변화가 있다는 거지. 충분한 이익이 없으면 그냥 유지하는 거야. 자, 이런 쪽으로 편향된 치우친 선택을 한다고 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손실에서 느끼는 불만족은 이익에서 얻는 만족보다 이 불만족 만족 효용이란 말로 바꿀 수 있겠지. 비효용 효용 은 이익에서 얻는 만족 효용보다 2배 이상 크다고 한다. 뭐 2배 이상 가로 묶어버려. 수치 나왔으니까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뭘 더 크게 느껴? 손실을 더 크다고 느끼는 거지. 손실에서 느끼는 비효용을, 불만족을 더 크게 느낀 거야. 몇 배 이상? 2배 이상. 손실을 더 크게 느껴. 그러니까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지. 자,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경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관점에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경제 행위를 분석한 거야. 심리학과 경제학이 더해진 거지.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좋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서라는 말
실말이라는 말 같은 뜻이지. 근거. 자, 다시 인간의 본성을 거르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좋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 자, 들어가 보자.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사람들은 불확실한 일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손실 회피성을 보인다. 그렇지. 무조건 손실 회피성은 적절한 표현이야.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성, 손실 회피성. 다음 2번. 휴리스틱은 인간의 경제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왜? 비합리적 행동을 하니까. 휴리스틱에 따르자면 비합리적인 행위, 어림짐작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되느냐? 된다. 다음에 3번. 사람들은 손실보다 이익이 크지 않으면, 다시 이익이 작다는 얘기지. 이익이 작으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렇지?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적절한 표현 되겠지? 이익이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현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 다음 4번.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하여 현실에 실제하는 인간을 연구한 학문이다. 행동경제학에는 개념이 아주 잘 드러나 있네. 동그라미고. 심리학과 경제학이 접목돼 있지. 다음 5번. 사람들은 이익과 손실의 크기가 같더라도 손실보다 이익을 2배 이상 크게 생각한다. 다시 손실보다 이익을 2배 이상. 노 바뀌었지? 둘이 순서가 바뀌었어. 그렇지? 이익보다 손실을. 그렇지? 이익보다 손실을 2배 이상.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하니까 손실 회피성이 나타나겠지. 답은 5번이 답 되겠다. 자, 넘어서 5번. 기억을 활용한 사료로 적절한 것은 이래서 기억 부분 확인해 보니까 여기 보면 기준점 휴리스틱이야. 기준점이 정해지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지. 5개 하면 5개를 기준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돼. 자, 1번부터 보면 신제품에 기존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명을 했대. 그럼 이거 기존과 유사한 거지? 기존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명을 사용했다. 관련이 없지. 이건 기준점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친숙하고 호감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웠어. 유명인 내세운 거니까 관련이 없고. 그다음에 시장에 일찍 진입하여 인지도가 높은 제품, 유명하다. 2번이랑 비슷한 거니까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4번 정가와 판매가를 같이 제시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정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판매 가격으로 하다. 다시. 그럼 여기 기준점이 있나? 그렇지. 요 정가. 요게 바로 기준점이 되는 거지. 요걸 기준점으로 해서 싸다라고 생각해서 사니까 바로 이 경우가 바로 기준점 휴리스틱이 되겠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넘어가자. 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인데 적절한 것은 이랬어. A 부분 잠깐 슬쩍 봐줘야지. A 부분 슬쩍 보니까 시작 부분이네. 인간이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리적이고 감성적이다. 선호는 바뀐다. 예측하기 어렵다. 대충 만족한다. 이런 내용이었어. 그리고 이타적 행동을 한다. 자, 그러면 읽어보자. 최후 통첩 게임은 2명의 참여자 A, B가 1회에 한해 돈을 분배하는 게임이다. A, B 2명 있어. 한 번에 한해서 돈을 나누는 게임이다. A가 분배 액수를 제한하고 B가 이를 수용하면 받아들이면 A의 제한에 따라 돈이 분배가 돼. 다시 A는 뭐 했어? 제한했어. B는 뭐 했어? 수용했어. 이러면 돈이 분배가 되는 거야. A의 제한에 따라. 하지만 B가 A의 제한을 거절하면 다시 수용하면은 분배가 되지. 근데 이번엔 거절하네. 거절하면 두 사람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한대. 생각해보자. 사람이 이성적이라면 B가 이성적이라면 수용해야 돼 말아야 돼. 수용해야겠지. 그래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이성적이라면 기존의 경제학에 따르자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자, 이 게임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실험한 결과 많은 A들은 제안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최소 40% 이상의 몫을 제안하는 관대함을 보였대. 다시 40% 이상의 몫을 제안하는 관대함을 쳐보고 분모의 개념 이용해보자. 자신이 가진 걸 더 많이 제안하고 있잖아. 이성적이야?
감성적이야. 감성적이지. 감성적이고, 그렇지? 비합리적이지. 잠시만. 자, 다음에 만약 A가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면 B가 거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전부를 차지하려고 해야 돼. 다시 이기적이라면이라는 것은 전통적 관점이지. 전통적 관점이 따지자면 거의 전부를 차지하려고 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던 거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감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행동 경제학에 따라 움직여 있지. 또한 B도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A의 제안을 수용해야 하지만 다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무조건 A의 제안을 수용한대. 요거 어떤 거야? 요거 합리적 인간이지. 이익을 얻는 게 합리적이니까. 그렇지만 많은 비들은 20% 이상의 몫을 제한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용보다는 거절했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데? 거절하면 한 푼도 없지. 한 푼도 없어. 그런데도 거절하는 거야.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네. 자, 됐으면 1번부터 보자. 가니까 많은 A들이지 제안하는 사람들인 감성보다는 이성에 의존하여 제안하는 것은 다시 감성보다 이성에 의존하여 제안했어? 이성에 의존하여 제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의 대부분 자기가 차지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요 이성에 의존하여 제안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래서 지워주고 다음 2번. 기존의 경제학이지.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 나를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로 판단할 수 있게 해서 주의해야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려면은 거절해야 돼, 수용해야 돼. 수용해야 되거든. 근데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지.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말은 곧 무조건 수용이야, 무조건 수용. 그래야지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번 좀 주의해야 되고. 다음 3번. 나는 수용보다 거절을 선택한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거절을 선택한, 근데, 다시 거절을 선택했는데, 이거 예측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예측 불가능한 거지, 그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지. 거절은 예측 불가능한 거야. 왜? 거절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거절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이건 예측 불가능한 거지. 돈을 거절하다니 예측 불가능하지. 자, 그래서 기존 경제학을 옹호하는 근거가 안 되겠지. 거절했으니까 이건 행동 경제학이지. 다음 4번. 기존의 경제학에서 보면 옛날 생각이지. 옛날 경제학을 보면 가는 합리적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판단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데 no. 합리적 행동을 안 했단 말이야. 그렇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 거야. 그렇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도 아니지. 왜? 40% 이상 떼어줬으니까. 그렇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얘기는 곧 거의 전부를 차지해야지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인간이 되겠지. 답은 5번이겠네. 40% 이상의 액수를 제한하는 가해 행동은 행동 경제학 입장에서 기존 경제학의 인간관을 비판한 근거가 되겠다. 기존 경제학의 인간관 뭐였는데 이기적이다. 이것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겠지. 왜? 40% 이상의 액수를 제한하는 가해 행동은 얘는 이기적이야, 이타적이야? 남을 이롭게 했으니까 이타적 행동이란 말이야. 그래 답은 5번 이렇게 답이 되겠다. 또 있다. 자,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부터 보면 A를 보면 인간을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를 상정한다. 상상하여 가정한다 그랬지?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다. 자, 토의할 안건을 회의에 내어놓다. 이게 안건을 상정하다는 말과 어떤 인간을 가정하여 상상할 때 상정한다는 말은 의미가 전혀 달라. 한자가 전혀 달라.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 답은 1번 이렇게 답이 되겠다. 요즘은 여기까지.